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두천 선생님이고요. 지금 제가 드린 자료는 여기 있는 PPT 파일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잘 안 보이시면 종이 보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현재 대치동에서 10년 넘게 고등부 내신을 하고 있고요. 중학생은 뭐 자주 한 건 아닌데 예전에는 처음에는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고등부 위주로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강원에 오면서 중등부도 같이 하게 됐는데 일단 뭐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네. 요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선행할 때 뭘 중점에 맞춰야 되느냐, 어디까지 교육 과정을 밟을 거고 어디까지 교육 과정을 벗어난 것까지 할 거냐의 문제에서 최근에 제일 중요한 건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벗어난 건지 알고 풀어야 되는데 애들이 이거를 그냥 막 갖다 쓰면서 실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서술형 문제 쓸 때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틀린지 모르고 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려면은 교육까지 맞는 건 정확하게 알고 교육 과정을 벗어난 거는 벗어났던 정확하게 알고 벗어난 걸 어디까지 쓰고 어디까지 안 쓰는 걸 해야 되는데 워낙에 대치동에서 애들이 이것저것 배우는 게 많다 보니까 스킬로 푸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도 지금 이번에 현재 그 겨울방학에 이제 저희가 이제 미적분 원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원래 다 배웠던 스타일들이 있으니까 풀다 보면 뭐냐면 답은 찾는데 풀이 과정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실제로 얘네는 사실상 학교 내신에서 서술형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갈 거고 5등급제 내에서 웬만하면은 1, 2등 내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서술형을 까이면 안 되는 건데 생각보다 애들이 답만 찾는 게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답만 찾는 게 심하다 보니 뭐가 문제냐면 심화 문제를 풀 때 자기 마음대로 풀다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화 교육 과정이 아닌 걸 가르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정확하게 어디까지 쓸 건지 언제 쓰면 안 되는지 언제 쓰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초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이래나 저래나 그래도 수학학원은 제일 밑에가 중요한 거죠. 풀어보고 물어보고 다시 풀고 또 묻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항상 저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업 전에 또는 남아서 질문하는 걸 항상 가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따로 지금 제가 사실은 지금 애들 질문 받다 오는 상태인데 오늘 수업이 아닌데 지금 시간이 그래서 계속 애들이 풀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저 이제 애매한 애들은 집에서 공부를 잘 안 하기도 하잖아요. 예, 학원 오면 공부하니까 학원에 와서 문제 풀면서 질문하는 애들 있긴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질문하는 거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수업을 유튜브로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뭐 부득이한 사정에 아프거나 뭐 감기 걸리거나 뭐 이런 경우 있어서 항상 단톡방에 자료랑 수업이랑 링크랑 해서 올려주고 있고요. 단톡방에도 링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페가 있어서요. 거기서 지난 수업도 다 들을 수 있게 현재 제공하고 있으니까 복습은 저걸 하면 되고요. 제가 이제 동영상 수업을 찍는 가장 큰 이유가 애들이 이제 특히나 수업할 때 필기를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저는 무슨 주의냐면 필기한 거 집에서 안 본다는 주의거든요. 네. 생각보다 필기해놓고 나중에 보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뭘 썼는지.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필기를 할 거면 짧게 하고 필기를 길게 할 건 제가 미리 얘기를 해줘요. 항상 이건 해야 된다. 그거 말고는 하지 말라 하고요. 대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동영상 금방금방 올라오니까 실시간 링크가 바로 올라오니까 칠판 보면 필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럼 본인이 헷갈렸던 거 거기만 보고 필기 다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수업 시간에 필기하느라 수업 놓치지 말라고 맨날 강조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등부에 수업 오래 듣는 애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수업이 너무 힘들대요. 쉬어간 타임이 없으니까. 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우리는 수업 시간에 문제를 안 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 풀어보라 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애들이 문제 푸는 걸 봐서 잘못 이해했는지 알아야 될 때만 문제를 풀어보라 하지 이거 이해했지 풀어봐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고등부는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 수업을 한 일주일에 4번 와야 돼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럴 바에는 두 번 빡세게 하고 남아서 질문하든지 쉬는 시간 질문하든지 따로 붙여 오든지 그게 훨씬 낫다 보니까 약간 수업이 타이트한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문자 질문 뭐 이런 건 뭐 다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도가 이제 3월부터 대수 실력에서 대수를 나올 건데요. 여기 2학년 1학기 과정이고요. 여기가 애들이 선행할 때 제일 큰 문제 되는 게 막상 배울 때 너무 힘들어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갑자기 쉬워지는 과목이고 근데 여기가 수능 대비를 시작하면 다시 또 어려워지는 과목이에요. 이 과목이 난이도가 너무 약간 그 일정하지 않은 공부하면서부터 봤을 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처음엔 쉬워지다가 처음엔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특히나 중3 같은 경우에는 여길 제일 어려워해요. 처음에. 근데 선행이 다 되어 있는 애들은 여기를 어려워하진 않아요. 근데 수능 수업할 때 여기서 킬러 문항 나오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헷갈려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편차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같은 반이어도 애들끼리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매번 시험 봐서 약간 차이가 나거나 이러면 따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본인이 특히 약한 분야가 하나씩 둘씩 생기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거기는 좀 많이 풀면서 감을 익혀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속도가 좀 애들마다 편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수로 함수 풀 거다 그러면 누군가는 함수 그래프를 금방금방 이해하니까 빨리 푸는데, 수학을 잘해도 이게 다항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들이 풀 때 버거워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속도 때문에. 그건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 속도가 다르긴 한데요. 일단 빨리 푸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가 계산이 조금 안 예쁜 게 많아요,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쉬운 건 좀 빨리빨리 푸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일찍 진행하고, 저희가 내신 대비 할 건데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6월에는 이제 확률화 통계를 진행을 할 거고요. 예, 확률화 통계는 이제 배운 학생도 있고 안 배운 학생도 있는데 크게 차이는 없고요. 현재 확률화 통계에서는 심화는 거의 하지 않고요. 그 이유가 최근 수능에서도 심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 뭐 언론 보면 엄청 어려운 문제 나왔다, 킬로그램 나왔다 그러는데 사실상 그 정도 레벨은 아니고요. 적당한 난이도에서 나오고 있고, 단지 문제는 얘네 때부터 보니까 다 같이 보는 수능이기 때문에 확통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냐면, 이 파트가 아무래도 이제 감이라 그러거든요. 푸는 감이 좀 익숙해져야지 어려운 문제 잘 푸는데, 선행할 때 그 감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배우고 한두 달만 지나도 감을 잃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얘를 반복해서 파느냐, 그런 파트는 또 아니거든요. 심화 문제가 많은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엔 여기 심화를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냐면 2학년 내신 대비 끝나고 확 몰아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심화를 풀겠다 하는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게, 개념에 충실하게 한 상태에서 그 능력 가지고 심화 문제도 풀겠다. 대신에 너무 빨리 푸는 건 포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걸 다 빨리 풀 정도 레벨이 되면은 사실 지금 당장 수능 봐도 돼요. 그게 아니니까 일단은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좀 개념에 맞춰서, 그러니까 처음 본 문제, 어려운 문제도 시간이 걸려도 풀 수 있게 공부를 하는 거지, 저기를 효율적으로 빨리 풀겠다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는 건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공부하셔도 한 6개월 지나면 거의 다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끝나면 다시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죠. 이때가 이제 다시 미적분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미적분원을 이제 심화 위주로 해서 진행할 거고요. 당장 수능에 나온 문제 전부 다 할 거고요.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네, 웬만큼 해서 보니까 이제 애들이 앞에는 좀 잘하고요. 적분 파트가 확실히 약해요. 왜냐면 이게 원래 미적분원은 적분 파트가 어려운 파트가 아닌데, 미분이 생각보다 완성도가 낮으면 적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원래는 저희가 전체 수업 시간에 보면 3분의 1 정도 적분을 한다 치면은 이때는 거의 절반 정도 적분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적분 심화 문제에 미분 적분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여기는 적분 비중을 높여서 수업을 진행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극한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처음 배울 때 어려워하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 보면은 극한은 쉽다고 느끼기 때문에 극한 같은 건 가볍게 바로 넘길 거고요. 주로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랑, 그다음 개념 문제. 지금도 여전히 저희 반에 수학 잘도 많은데 꼭 개념 문제를 틀려요. 착각해가지고. 여기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진행을 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9월, 10월, 11월죠. 이때가 이제 학사 일정이 거의 파행이죠. 중간고사 보는 학교 있고 안 보는 학교 있고 시험 일정 다 다르고 해서 이때는 최대한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아마 일정 안 맞는 날은 아마 뭐, A 날에 수업 A를 했다 그러면 다른 날에 또 A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애들마다 일정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그때 학생들 일정 봐서 진행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는 타임들이 생길 거예요. 이때는 시험 기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내신 대비를 하는데 뭐 다른 반은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저희 반은 현재 이제 일단 나왔습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1학기 중간 대비는 4월 11일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전에 진도가 끝날 거고, 그때부터 2주 정도나 뭐 3주 정도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그때는 저희 반은 이제 그냥 공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수업 자료, 내신 자료는 다 그냥 줄 거고요. 와서 문제 풀고 질문할 건데, 일부 어머님들이 그런 어머니 계세요. 아니 우리 애는 3학 내신은 안 할 거다. 어차피 뭐 3학 1학기 내신 그냥 전날 공부해도 됐지, 뭐 이거 2차 함수 2차 방정식 다 배운 건데, 그러신 분도 있고, 아 우리 애는 특목고 할 거 아니니까, 일본고 할 거 아니니까 내신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평상시 공부하는 거로 볼 거다 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이때 똑같이 그냥 클리닉 같이 진행합니다. 내신이랑 같이. 그동안 선행한 거랑 뭐 지금 배운 거 아니더라도 전반지 문제 같은 거 풀면서 이제 복습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진행을 할 거고, 요거를 이제 매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기말, 중간 기말.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에는 이게 사실상 거의 전체 절반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학생 일정이 다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11월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 화목을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넘기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요일 아침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저희가 이제 이틀은 선행이고 하루는 이제 복습 형태로 해서 일요일 수업은 1학년 과정을 복습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애들이
2학년 거는 좀 되어 있는데 1학년 게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아무리 선행이 좀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느낌이 어떤 느낌이면 2학년 과목은 개념 충실하게 이해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면 조금 시간 지나도 금방금방 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1학년 과정이 암기가 좀 있다 보니까 안 하면 또 까먹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복습시켜서 계속 진행하는 반인데 일단 저희가 겨울방학에는 1학기 과정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1학년 2학년 1학년 2학기 거를 진행을 해서 3월과 5월에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4월에는 휴강을 하고요. 내신 대비 때문에 휴강을 하고 해서 여기 보시면 횟수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네, 똑같겠죠. 그다음 또 넘어가 보시면 요거는 이제 현재 저희가 하는 일요일만 수업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따 말씀드리고 하고 그다음에 쭉 넘기시면 이제 7월 11월부터가 예, 본격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네, 1학년 1학기랑 2학기를 복습을 할 거고 이때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일요일 하고 있는 반은 교재는 시중 교재 위주로 진행되는 문제고 대신에 테스트만 현재 학교 시험 문제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를 보고 있고 이제 테스트는 약간 특이하게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잠깐만요. 이게 안 좋겠네. 네. 여기 잘렸는데요. 여기 15문제를 볼 거고요. 누적 범위로. 그 다음에 넘겨서 7문제를 해서 총 항상 22문제를 시험을 봐요. 27문제는 오늘 배울 내용을 보는 거고요. 그 이유가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했는지를 파악이 잘 안 되고 이게 저희가 사실 입반 테스트를 봐더라도 전범위를 같이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간 파트 봤을 때는 파악이 안 돼서 봐서 이제 애들 상태 보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1학년 과정을 애들이 적게 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학원을 다니든 문제지를 풀든 복습을 많이 하는데 결국엔 이제 제대로 풀고 있는지 아니면 답만 구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안 되면 이제 보충 따로 불러서 네,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은 딱히 그런 애들이 없어서 보충 안 하고 있긴 한데 예, 얘들이 바로 자발적으로 안 하긴 하는데 혹시 봐서 네, 상태 안 좋으면 아마도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제 7월부터는 사실상 내신 대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서술 연습을 이때부터 할 거예요. 서술 연습 시키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대치동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서술형 문제 나와도 너무 까다롭게 풀지는 않아요. 그냥 흐름 맞고 답 맞으면 웬만하면 맞다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 보기 편하게만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너무 불편하게 쓰거나 아니면 본인만 아는 아이디어 쓰는 애도 있어요. 선생님은 못 알아듣게.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렇게 쓰면 안 되고 틀린 게 아니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라는 그 키포인트 사실상 키포인트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막 구구절절 잘 맞춰 써야지 점수 주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맞춰서 두 문제씩 해서 연습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상 7월 11월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중간 범위, 기말 범위 넓게 해서 시험을 볼 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강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요거예요. 어머님들이 무조건 투를 할 건지 말 건지 저걸 어디까지 해야 될 건지에 문제에서 많이 고민하시는데 이제 제가 보는 입장은 사실상 얘는 나와봤자 3학년 1학기예요. 2학년까지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3학년 1학기 나올 거고 수능에는 당연히 안 나올 걸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나왔습니다. 결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러면 얘가 3학년 1학기 내신에 나올 건데 3학년 1학기 내신에 나왔을 때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님들 이 동네는 3학년 1학기 내신 대비를 하는 학원이 없죠. 이유가 있죠. 3학년쯤 되면은 네, 내신 대비를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정시로 갈아타고 수시는 얼마 애들이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 심화가 돼 있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어차피 공부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하는 애들이 거의 안정적으로 그냥 본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거나 더 오르지 네, 갑자기 밑에 있는 애들이 난 수시로 갈 거야 갈아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내신 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맞으면 되는 상태인 거고 이제 단지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얘가 대학 갈 때 논술이나 면접이나 이런 데 이용될까 봐 고민하고 있는 건데 네,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여유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면 굳이 네, 할 필요가 없어서 일단 현재 생각은 이제 여름방학에 늦어도 한 번 정도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때도 여유력이 안 되시면 이제 겨울방학에 보셔야 될 거고 마찬가지 얘 말랑 비슷한 게 기아도 하나 있죠. 기아도 볼지 말 건지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아마 미적분은 몰라도 기아는 꼭 아셔야 되는 느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면접 대비 그거 봐야 되는 건데 사실은 얘네가 대학 갈 때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죠. 당장 1학년, 2학년도 잘 안 돼 있는데 3학년까지 고민할 거냐? 그러면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시는 거고 우리 애가 1, 2학년이 잘 되어 있으면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 좀 더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애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 거냐의 문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선행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예, 문제 풀 수 있냐 없냐보다는 정확하게 푸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해서 그걸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요거죠. 처음 보는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네, 봤던 문제를 푸는 건 내신인 거고, 네, 수능 느낌이나 나중에 길고 했을 때는 이제 처음 보는 걸 문제 푸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당장 내신 대비가 아니니까 웬만하면 처음 보는 풀 수 있는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좀 읽어보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하죠. 선행할 때. 네, 잘못된 풀이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것만 고쳐도 나중에 실수 확 주니까. 네. 어머님들이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애가 시험 볼 때 실수했어요. 1 더하기 2는 5라고 썼어요. 솔직히 그건 답이 없어요. 네. 1 더하기 2가 5인 거 고치고 싶으시면 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다시 풀면 되는데, 수능은 커버가 되는데 내신 문제를 풀고 검토까지 다시 푸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건 진짜 엄청 빨리 풀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걸 제외한 나머지까지는 대비가 돼요. 1 더하기가 5라고 쓰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멘탈 문제인 거죠, 사실상. 그렇죠? 어떤 애가 1 더하기를 5라고 쓰겠어요? 시험 당연히 긴장하니까 그런 거니까. 그건 이제 멘탈 걸린 거고, 그거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전례부를 하고 있고요. 개별 클리닉, 이제 이거 제일 중요한 건 질문 많이 해야 되고요. 제가 질문이 너무 많으면 수업 시간에 해결이 안 되면 그냥 풀어서, 패드 같은 데 풀어서 캡처해서 다시 보내주기도 하니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드려 놓은 건 아니고 어머니도 보시라고, 보면 잘 글씨 안 보이실 텐데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그래도 고등부 내신 대비가 뭔지 좀 아실 것 같아서 쭉 넣어놓은 거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가 암기를 안 해서 그렇고요. 주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야 하는 애들은 주로 이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긴 해요. 고등부 과목이 쉬운 건 아니긴 하니까.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늘긴 느는데 애들마다 애들이 특히나 이제 뭐가 문제냐면 갈수록 애들이 암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암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다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결국은 이해해야 수능에 있는 어려운 문제까지 푼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도 들어가 있고 쭉쭉쭉 얘기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어머님들 이제 보시면 제일 좋을 건 요 얘기예요. 세 번째, 성적 얘기. 어머님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1학년 1학기, 아니 이거 다 자료에 있습니다. 네, 다 자료에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성적이 잘 나왔는데 1학년 2학기 성적이 떨어졌으면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수학 실력이 떨어졌어요 그러시는데 이게 수학 실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그 파트가 안 맞는 건지를 사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점수만 보시고 우리가 성적이 떨어졌어요 하셔갖고 잘못된 판단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등부 수학은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력이 유지된다고 점수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파트가 약할 수도 있고 어느 파트는 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점수의 문제인 건지 실력의 문제인지 잘 보셔야 돼서 그런 얘기 쭉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정도 해서 쭉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서 하는 거고요. 어머님들이 이제 반을 선택하실 때 이제 계속 고민하시는 건 선행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어느 반에 가서 이제 유지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어느 세멘터 앞으로 몇 년 하고 뭐 몇 년 더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장기 계획 짜시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일단은 1년 정도만 보고 가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 애가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학원에서 보면 테스트 보잖아요. 성적표 보잖아요. 어머님들이 성적표를 보시면서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으면 그냥 차단하시고요. 성적표를 보시면서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 애가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뭘 보시면 우리 애가 등수가 떨어졌는지를 보세요. 그거 사실 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내신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어머님들이 자녀분이랑 싸워가지고 애가 공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애들이 그러면 컨닝하거나 시험 볼 때 도망가거나 별별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선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우리 애가 숙제를 잘 하고 있는지 성적이 안 나오면 물어보세요. 우리 애가 뭐가 약한 건지 보충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애한테 화부터 내시면 안 되니까 제발. 앞으로 1년 동안 남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은 애랑 좀 잘 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학이 약하든 수학이 강하든 앞으로 1년이나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애를 믿고 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못 믿는 애도 있긴 하죠. 숙제 하나도 안 해가고 맨날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잘 달래가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반 혹시 문의 이크스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원에 연락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따로 학원에 얘기하시면 제가 상담해드리긴 하니까 상담하셔도 되고 뭐 이래저래 그냥 건너건너 소개받고 오신 어머님도 계시면은 마찬가지로 그냥 물어보시면 상담 정도는 해드리긴 하니까요. 저희 반이 아니어도. 그래서 조금 1년 잘 정리해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